성공 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업 스피치 강사 안정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직무별 자소서라고 해서 좀 하나하나의 직무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직무를 좀 가급적이면 총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소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자소서를 가지고 면접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그 점에 대해서도 플러스 알파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총정리 시간을 한번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직무부터 볼게요. 여러분들이 봤었던 자소서도 있고요. 아니면 방송 시간 때문에 제가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자소서도 있거든요. 그런 자소서인 경우에는 좀 읽고요. 여러분들이 보셨던 자소서는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시웨이 이 자소서를 한번 봤었죠. 천자입니다. 너는 왜 우리 회사를 지원했고 또 특히나 직무 지원 동기는 무엇인지에 대한 두 가지를 묻는 자소서였습니다. 연결고리라고 하는 부분이었죠. 인사는 어찌됐건 나 혼자서 어떤 역할을 한다라기보다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서 결국에 어떤 성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의 연결고리라고 하는 단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지원을 했냐라고 두 가지식으로 진행을 했죠. 인재 확보로 성장 동력을 공급하는 인사 전문가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소서에서 가장 좋은 구조는 왜 지원했습니까? 이래서 이것 하고 싶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라고 하는 두 가지식 구성이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인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소서를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나는 왜 인재 확보로 성장 동력을 공급하고 싶은 인사 전문가가 되고 싶은지 그 직무상의 동기를 하나 정도 다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있었어요. CJ 프레시웨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단순한 식업 문화가 아니라 휴식 문화로 대한민국의 급식 문화를 바꾸고 있는 CJ 프레시웨이라고 해서 CJ 프레시웨이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의미를 재정해 내렸거든요. 되게 좀 신선했습니다. 사실 급식회사잖아요. 식자재 전문 유통회사니까. 하지만 내가 봤을 땐 그런 회사가 아니라 휴식 문화로 대한민국의 무엇인가를 바꿔내고 있는 회사다라고 한 되게 신선한 접근이었는데 사실 이 자기소개서 상에는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선한 접근입니다. 하여튼 면접 때는 내가 만약에 면접장에 이 자소서 가지고 갔어? 그럼 반드시 왜 어떤 면에 있어서 CJ 프레시웨이는 휴식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바라보는지에 대한 대답을 만드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에서 그런지 반드시 면접에서 보완을 해주시고요.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소서를 새롭게 쓰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 회사를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도 한 문장 정도는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스코와 같은 글로벌 식자재 유통 전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건 제가 왜 그랬냐면 자, 앞에 보세요. 논리가 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앞부분에 있어서는 식업 문화가 아닌 휴식 문화로 회사를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시스코와 같은 글로벌 식자재 유통 전문 기업. 단순한 식자재 유통 전문 기업이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식자재 전문 유통 기업이다라고 하는 논리적으로 일치하지가 않죠. 둘 중에 하나를 빼던가 두 가지를 맞춰주던가 하는 논리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휴식문화 선도의 내용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직무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 회사로 좀 성장하고 싶어서 나는 인재들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내용. 다음 볼게요. 그다음에 동시에 이들의 이직을 방지하는 인사제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훌륭한 인재들을 놓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직을 방지한다라고 해서 조금 더 균형적인 시각, 넓은 시각을 제공해 준다는 면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나는 이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냐? 다음과 같은 역량을 준비하였다라고 해서 구조화를 시킵니다. 신선함, 요거에 관련된 표현이 신선했고요. 구조화를 가져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직무를 위해서 준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구조화로 첫 번째 무엇했다, 두 번째 무엇했다, 세 번째 무엇했다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건 좋습니다. 그럼 어떤 사례들인지 다국적 기업들의 경영 사례를 조사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면접장 가면 뭐 물어보겠어요? 어떤 기업들을 조사했는데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거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써서 경영 전반의 종합적 역량을 갖추었다. 종합적 역량이란 게 뭔데? 면접에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런 구체적인 말들이 아닌 추상적인 말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주는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산성 본부에서 뭐 했다?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하면서 나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봤다라고 하는 내용. 가장 핵심적인 콘텐츠가 될 것 같아요.
인사직무를 하기 위한 어떤 지식적인 부분도 있지만 경험은 무엇을 했냐? OJT, OJT 교육 어떤 교육 쪽에 뭐 참가를 했냐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교육과정 경험을 두 번째 적어줬고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역시 본인이 배웠던 학문에 대해서 적어줬네요. 그래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산출하는 법을 익혔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 어느 직무에서 특히나 마케팅이라고 하는 쪽에 있어서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인사 쪽도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역량을 가지고 있다, 통계를 잘한다라고 하는 분이 인사 쪽을 지원하신다면은 데이터를 잘 다룹니다라고 하는 항목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본인의 역량이 될 거고요. 실제 면접장 가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산출하는 법이 뭔데 이제 여러분들 보시겠죠? 유의미한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말이 어떤 말인지 구체적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아무튼 이런 세 가지를 갖췄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의 목표는 세 가지다. 이제 본격적인 포부를 가져. 그러니까 이 지원자가 잘 썼다고 제가 뽑아온 이유는 뭐냐면 각각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말을 쭉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뭐 하고 싶다, 둘째는 뭐 하고 싶다, 셋째는 뭐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구조화시킨 면에 있어서 잘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채용 전문가가 되고 싶다. 부서와 소통한다. 직무별 필요한 역량 파악했다라고 하는 내용, 채용 전문가라고 하네요. 두 번째 볼게요. 14년 뒤에는 공정한 평가 및 보상제도 운영하고 싶다. 제가 그때도 말했었지만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인사 직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채용하고 그다음에 평가 보상하고 즉 인사 직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있는 지원자라고 하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 같아서 확실히 이 직무에 대해서 뭔가 준비를 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사 직무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플로우를 좀 한번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3번, 20년 뒤에는 뭐예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진 CJ/FRESH의 조직관리자. 그럼 또 나왔죠. 이 부분은 면접용에서 걸릴 수 있겠네요. 거시적인 안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데?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답변을 만들어 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소서 구조였어요. 두 가지씩. 나는 뭐 하고 싶다는 지원 동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했다. 나는 뭐 하고 싶다라고 하는 포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구체적으로 좀 풀어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왜 당신은 우리 회사입니까? 라고 했던 프레시웨이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부족했어요. 그리고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부분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죠.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하는 부분이 필요할 거고요. 실제 면접장 가서 만약에 물어본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회사 지원 동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바꾸라고 한 겁니다. 두 번째, 삼성전자라고 할게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컨설팅을 했던 친구의 자기소개서인데요. 삼성전자의 인사입니다. 삼성전자 인사는 솔직히 좀 많이 스펙이 낮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스펙이 낮진 않고요. 다양한 경험들과 좀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되는 그러한 좀 직무라서 삼성전자 쪽에 있어서의 그 인사 직무는요. 어떻게 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이 나왔네요.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곳이다 라고. 세계 최고 삼성전자가 되겠죠. 도전하는 곳이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변화를 선도한다.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세계 최고에 대한 도전을 이어가도록 독려하는 기업입니다. 되게 좀 신선했어요. 동료라고 한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직원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직원들한테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무엇이냐면 동료라고 본인은 끄집어냈네요. 자, 최고를 지향하는 도전은 끊임없는 자기 발전과 혁신을 통해 성장하도록 합니다. 오케이, 뻔한 내용이니까 잘 안 보겠죠. 그렇다면 왜 본인은 동료라고 하는 얘기를 꺼냈는지에 대한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나는 학생들에게 도전하는 과제를 줬다. 동료하며 성취도를 높일 수 있음을 경험했다. 인재라고 하는 것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기르기 위해서는 뭐 하면 된다? 동료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동료하는 기업입니다라고 본인의 이 경험을 가지고 끼워 맞춘 거죠. 도전, 삼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런 도전을 잘할 수 있는 요소를 동료라고 하는 키워드로 뽑아냈어요. 자, 외국어 자격증을 공부할 때도 최고 단계를 목표로 했을 때 실력이 향상됨을 느낀다. 역시 뭐예요? 조금 도전적인 목표 세웠고 독려했더니 성과가 나왔다.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등의 새로운 기술과 사업에 대한 도전 자체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내용이 되겠네요. 삼성전자를 글로벌 스마트 기기 부분 리더로 이끈 배경 역시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임직원 DNA에 그런 도전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약간 추상적인 말이긴 해요. 아무튼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어떤 사업적인 포트폴리오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임직원 내에 있는 도전하는 DNA가 삼성전자를 발전하는 하나하나의 요소로 이끈다라고 인사직무니까 사람으로 끄집어낸 거죠. 이러한 DNA를 난 더 자극할 거야. 동료, 자극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비전의 크기를 키워내는 HR 전략가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본인의 회사 지원 동기를 얘기했네요.
조금 다른 관점 DNA를 좀 제시했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동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전 신선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그렇다면은 HR을 더 잘할 수 있는 곳이다. 그곳이 삼성전자라는 소리가 되겠네요. 다음 내용을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의 글로벌 신사업 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고유한 인쇄체계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나는 경영학 전공이기 때문에 조직행동, 인적자원관리와 같은 수업에 참여하며 HR 지식을 쌓았습니다. 자, HR을 지원하시려고 하는 분은 최소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죠. 두 번째, 연관된 수업 과목을 얘기했습니다. 또한 연구기관 인턴을 통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사직무는 경쟁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와 같은 지식,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식과 경험들이 사실 없다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경쟁력이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기관 인턴을 통해서 뭐 인재상 및 역량에 대한 이해를 다질 수 있었다. 그래서 연관된 경험을 얘기했고요. 또 인재 제의를 핵심 가치로 한 삼성전자에서 나는 글로벌 HR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래서 나는 HR을 더 잘할 수 있는 곳이 삼성전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간단한 포부. 자, 키워드 제시 도전이죠. 즉 이쪽 부분에 훨씬 더 많은 포션을 뒀어요. 삼성전자 도전한다. 나도 도전하는 사람이다. 삼성전자가 도전해서 동료를 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곳이다. 나는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고 삼성전자에서 글로벌 HR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포부였죠. 즉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 그리고 키워드, 동료, 도전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내용을 만들어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로 갈게요. 재무회계 자소서 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팁과 그다음에 실제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LS전선이었습니다. 왜 지원했냐? 그리고 왜 이 직무였냐?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어렸을 적부터 숫자 다루는 것에 관심 많았다. 잘 살릴 수 있는 회계 전공했다. 재무회계는 어찌됐건 거의 다 경쟁하는 사람들 거의 다가 뭐예요? 회계학 전공이 많을 거예요. 아니면 경영학 전공이 많을 거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 회계학 전공했다는 거죠. 회사가 어떤 성과를 내왔고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계획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회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 매력을 느꼈고 해당 직무에 초점을 두고 성장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회계 전공했다라고 해서 내가 회계 직무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되지만요. 전 여러분한테 늘 강조드리지만 당신이라는 사람은 회계학 전공에서 다른 데 관심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왜 회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본인이 그 이유를 적어주는 게 전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자기소개서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왜 회계라고 하는 것이 회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이고 내가 회사에서 왜 이걸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아무튼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 그걸 얘기를 해줬죠. 자, 다음 볼게요. 그러한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명감 그리고 미래가 재무회계 분야에 있음을 확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본인의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지만 기사라든지 간접적인 사례를 통해서 재무회계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성을 좀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나는 경험과 역량을 갖추었다. 다양한 역량 중에서도 커뮤니케이션과 분석력이 제 경험을 하는 데서 가장 필요합니다. 역시 본인이 이런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사실 이유가 좀 나와주면 좋아요. 한 문장 정도는. 그렇게 나와주면 좋고 그럼 당연히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요소인지 분석력은 어떤 요소인지에 대한 서술이 나와야 정상적인 자소서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걸 면접장으로 가져갔어요. 그렇다면 면접관이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 그렇다면 지원자 A씨는 왜 재무직무를 하는데 회계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 커뮤니케이션과 분석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 문장에 나올 내용을 면접관은 궁금해한다고요. 왜? 커뮤니케이션 분석력 안 필요한 직무가 어디 있어요? 다 필요해요. 하지만 당신이 봤을 때 당신이 그렇게 정의 내린 요소,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면접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또 정확한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 관련된 내용을 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 회사에서의 소통 방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추상적인 말들이 면접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뭐가 폭넓은데? 그렇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소통 방식이 무엇이었는데라고 하는 구체성 있는 답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소규모 법인 설립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전년도 재무제표 작성해봤다. 다 회계에 관련된 경험들이 많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소서는 탄탄한 자소서가 되겠죠. 준비가 된 자소서라고 볼 수 있겠죠. 넘어갈게요. 연관된 경험을 또 얘기하네요. 역시 스토리텔링을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면접 갔을 때. 그래서 이러한 경험은 실제 나는 재무제표 작성까지 어떤 프로세스를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논리성, 그렇죠. 그 다음에 향후 해당 분야에서 성장해 나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면접 때 할 말도 굉장히 많겠죠. 여기에서 배울 수 있었던 정량적인 경험과 여기서 배울 수 있었던 정성적인 태도 부분을 다 얘기하면 충분히 저는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운 점. 자, 이외에 이런 시험 준비했었다. 여러 가지 심화된 지식을 터득했다. 봉사단체에서는 회계적인 마인드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뭐 이 부분은 봉사단체에 대한 내용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요거죠. 당연히 CFA 레벨에 그다음에 AICPA를 준비했으니까 떨어졌겠죠. 붙었다면 붙었다고 썼을 텐데. 그렇죠? 떨어졌으니까 요거에 대한 압박 질문은 들어올 수 있어요. 몇 년 공부했냐? 왜 떨어졌냐? 떨어진 사람 우리가 뽑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압박 면접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거는 정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한번 보고자 하는 거니까 슬기롭게 잘 넘어가는 능부러기식 답변을 구사하면 될 것 같아요. 연관된 지식과 태도를 얘기했고요. 또한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니까 안 뽑을래 안 뽑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가자를 할지라도 회계직을 지원하는 친구인데 이런 경험, 이런 지식 갖고 있는데 안 뽑겠습니까? 이런 자소서가 잘 쓴 자소서라고요. 내가 이걸 지원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배웠다, 무엇을 경험했다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잘 쓴 자소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직무에 대한 실무를 또 익혀왔다. 연관된 경험을 얘기했네요. 그래서 성장 과정을 얘기했고요. 나는 직무 지원 동기에 대한 구체성, 그 다음에 필요 역량에 무엇이 있다. 나는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를 가지고 있다. 제가 밑에다 그레이트라고 썼죠. 굉장히 잘 쓴 자소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제가 이전에 했던 방송을 좀 찾아보시고요. 잡코리아 들어가서 보시면 자소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대림코퍼레이션. 이 자소서도 제가 방송 때는 말씀드리지 못했고 실제 제가 컨설팅했던 학생인데요. 이 친구는 앞에 있는 친구와 다르게 뭐 자격증도 없고요. 관련된 그 회계학과도 아니고요. 하지만 어떻게 비전공자이면서 경제학과긴 한데 비전공자이면서 어떤 식으로 연관성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재무직무는 기업의 상황을 나타내는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표현은 좋은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재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는 재무라고 내가 지원하는 회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정의 내려주는 게 되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숫자 다루는 업무, 돈 다루는 업무가 아니라 그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지원자 같은 경우는 기업의 상황을 나타내준다. 나는 경제학 전공했다. 기업 분석에 유용한 도구인 재무에 관심을 가졌다. 뻔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가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자산운용사 인턴 시절 IR 담당자들과 미팅을 가졌고 재무직무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되었습니다.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도 숫자와 연관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끄집어낸 게 이거였거든요. 자, 다음에 두 가지 이제 직무지원 동기 나왔고요. 어떤 점에서 재무직무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는지 면접장에서는 한번 밝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IR 담당자를 통해서 얻는 기업의 상황 및 재무 정보는 투자 판단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또 막연히 수치로만 알았던 것에 대해서 이상의 정보를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숫자가 알려주는 의미를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나를 재무직무로 이끌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자, 재무상태 분석으로 회사 대내적으로 올바른 의사결정 기준을 제공하며 정보 비대칭해서로 기업가치평가 상승을 이끌어내는 재무직무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본인이 처음에 두 가지식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그런 어떤 근거 내용을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죠. 다음 볼게요. 그래서 소개와 이유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럼 리스크 관리를 통한 수익성 개선을 기여하겠다라고 이제 본인이 왜 지원했는지에 대한 그 지원 동기를 이제 밝히는 거죠. 대림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회사는 한 번도 법정 관리 워크아웃 없이 기본이 탄탄한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안정적인 이런 성장에는 리스크 관리, 재무부서의 공헌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되게 잘할 수 있어요. 영업을 되게 잘해서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이지전자 같은 경우에는 재무니까 야, 그런 건 다 됐고 일단 뭐예요?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잘했기 때문이야 라고 본인의 어떤 지원하는 쪽에 있어서의 성과를 얘기한다는 측면이었죠. 자, 기업 직무 분석, 기여를 했다. 나는 낮은 차입금 비율과 부채 비율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 그래서 안정성을 시장에서 인정받고 회사채 등급을 높여 조달 금리를 낮추고 수익 개선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본인이 그나마 이제 조금 더 이 직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직무를 회사에 어떻게 하면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좀 조사를 해서 좀 약간 뻔한 내용이긴 한데 너무나 좀 어떤 교과서적인 내용이긴 한데 이렇게 좀 적었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합격한 친구예요. 예. 그래서 스스로는 어떤 자격증도 없고 해서 막 되게 많은 걱정을 했지만 제가 봤을 땐 충분해요. 충분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관련된 과가 아니고 난 뭐 자격증 공부도 안 했고 자격증도 없어요. 그난 전산회계도 없어요. 그런 부분이어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저는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자, 포부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러한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3년 내에 CFM 자격증을 취득할 것이다. 또 타부서 신입 직원들과 만만한 관계를 확립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직무 지원 동기는 본인의 전공을 얘기했고요. 어떻게 내가 이 직무에 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그 직무를 접하니까 그 직무가 기업에 있어서 어떠한 식으로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했고요. 나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본인이 분석한 내용. 특히나 이 친구는 직무 분석을 좀 많이 했죠. 대림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분석도 있었지만 재무직무라고 하는 것이 회사에 있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많이 분석했다라. 그러나 본인도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같이 해서 설득을 좀 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자소서는 좀 제가 여기서 소개시켰던 자소서들은 되게 좀 잘 썼고요. 우리가 제가 처음에 봤던 자소서처럼 구조화를 되게 많이 시켰어요. 구조화를 많이 시켰다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대카드였죠. 우리 회사에서 해보고 싶은 업무랑 네가 왜 그걸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1200자로 써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해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마케팅에서 필요한 단어 꼭 뭐예요? 데이터죠. 인사이트죠. 이를 활용해서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전달한다. 물론 디지털 마케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꼭 써야 될 단어들이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 인사이트라고 하는 부분, 새로운 경험과 가치라고 하는 부분. 약간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꼭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면접장 갔을 때는 그럼 어떤 내용인 건지는 물어볼 수는 있겠죠. 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냐?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 다양한 분야를 적절히 연결하고 융합하는 에디터적인 마인드. 다른 단어는 괜찮은데요. 에디터적인 마인드라고 하는 부분 괜찮은 것 같아요. 왜? 다양한 인사이트,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거기서 인사이트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럼 그것들을 재강화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에디터적인 마인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저는 신선함이 좀 있습니다. 이런 단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필요 역량을 제시했죠. 똑같아요. 면접장 가면 왜 당신은 이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를 밝혀야 되겠죠. 자, 저는 다음에 3가지 이유로 디지털 마케터의 역량을 갖춘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만 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 이유는 정확하고 신속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워왔다. 그러니까 이 능력을 사실 여러분들이 배치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연관된 핵심적인 역량부터 제시를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앞부분부터 볼 거니까. 그리고 사실 자기소개서를 볼 때는 평가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그냥 먼저 딱 봐버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죠? CS 부서에서 고객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여기까지만 볼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2가지식으로 써야 될 거고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써줘야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사람이 요거 읽고 요거 읽고 요거 읽겠죠. 그리고 2번째로 바로 넘어갈 겁니다. 아마. 키워드와 내용이 온라인이 있었고 2번째, 이건 아마 넘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2번째는 나는 디지털 마케팅 실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럼 딱 볼 거예요. 여기서. 역시 2가지씩 진행이겠죠. 그렇다면 뭐 했는데 스타트업 인터넷에서 해봤어. KPI 지표 관리해봤고 타겟 마케팅 실행해봤고 이런 툴 다뤄봤다. 그래서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를 검토할 겁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선한 것입니다. 아마 이거를 읽기는 좀 쉽지 않을 거고요. 이거는 반드시 면접장 가서 구체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KPI 지표를 분석하는 거 뭐 이런 거 했다라고 했고요. 다음에 3번째, 이거는 제가 그때 그 방송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럼 3번째, 시시각각 변화하는 업계 트렌드에 촉각을 세웠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럼 어떤 내용인데? 라고 했을 때에 4차 산업혁명에서는 IT 기술을 융합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학교 제도를 인포메틱스라고 하는 전공을 만들어서 IT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러면은 업계 트렌드, 4차 산업혁명, 융합, 인포메틱스 이렇게 이어서 보겠죠. 그럼 그거에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만 아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역시 키워드 내용이 온라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IT 스터디를 조직하고 관련 세미나에 내가 참석했다. 새로운 기술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인사이트를 갖추게 노력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요. 마케팅이기 때문에 기존의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새로운 이런 단어들도 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도한다. 이미 시장을 갖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뻔하다. 하지만 급변한 시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영원히 알을 낳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새로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죠. 결론 제시의 소제목과 연관시켰죠. 자, 디지털 환경에 다시 한번 맞게 내가 변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한번 볼게요.
두괄식 구성, 구조화 구성. 잘한 거는 뭐예요?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라고 뭐 할 겁니다라고 하는 주제를 나타내는 두괄식 구성. 그럼 내가 그걸 왜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각각의 키워드와 관련된 근거 내용이 각각 다 온라인에 되어 있고요. 결론도 역시 제목 자체도 좀 약간 특이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잘 쓴 자소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옷쇼핑이었습니다. 우리 회사 및 직무를 지원한 동기와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밸류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볼 때는 이런 단어들에 조금 민감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단어들도 뭐 되게 뭐 신선하다라기보다 뭐 되게 잘 썼다라기보단 그래도 이런 단어들을 좀 약간 이렇게 갖고 계세요. 좀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꼭 이 직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직무에 좀 이렇게 응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마찬가지죠. 나는 CRM이라고 하는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니즈 파악해야 된다.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데이터 분석 능력. 똑같잖아요. 데이터, 가치 창출, 새로운 이런 단어들이 계속적으로 마케팅에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게시판, SNS 등에서 발췌된 수많은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 스킬이 필수일 것이다. 역량을 먼저 제시했네요. 나는 대학원 진학 후에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했다. 통계 기반 분석 능력했다. CJ 옷쇼핑 고객 니즈 충족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것이 되고 싶었다. 라고 본인의 어떤 직무 지원 동기 경험을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빅데이터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다. 딱 정해버렸네요.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하면서 분석 기법을 습득하였다. 당연히 뒷부분에는 빅데이터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겠죠. 나는 VOC 데이터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알고 있다라고 두괄식으로 끊었죠. 그럼 당연히 어디에서 라고 얘기했을 때 기아자동차 콜센터 불만 고객 불만 사례를 다뤘다라고 하는 그에 관련된 내용인 거죠. 그럼 당연히 면접장 가서는 무엇이 가장 힘들었냐, 어떻게 이렇게 처리를 했냐, 진짜 30만 건 이상을 다뤘냐 등의 진위성을 검증할 겁니다. 다음 뭐 관련된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객 불만에 대한 감성 분석 기법도 했었다. 좀 특이하죠.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감성도 분석했었던 일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시 그거에 관련된 자동차 고객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켓 인사이트를 겸비한 분석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입사 후 포부도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넘어가면 두괄식으로 나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 제시했고요.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것들을 첫째, 둘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의 구성이었고 면접장 가서는 이런 내용들을 잘 밝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인사 직무, 그 다음에 회계 직무, 마케팅 직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지원하시는 직무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다시 한번 좀 랩업을 해봤어요.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다? 두괄식으로 쓰자. 그 다음에 각 직무별 중복되는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단어들을 좀 배치해 주시고요. 그럼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자기소개서 가지고 면접장 가실 겁니다. 그러면은 해당되는 경험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스타 방식으로 잘 풀어내시면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